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황성수의 주머니 마인드맵, 황성수의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매니저님 또 오랜만에 뵙는데, 자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예. 저는 축구나 이런 거 보면은 근본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하는데 예. 보면은 이 마인드맵 보면은 이 종목은 어디서 왔지 근본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이 근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머니 마인드맵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니저님 오늘 일단 이번 주 이틀밖에 없었는데 헝다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이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 문이 닫혀 있던 게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 이번 한 주는 추석 연휴 이후에 네. 이거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FMC 회의가 열렸고요. 근데 FMC 회의는 일단 시장에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FMC 회의에서는 일단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일단 테이퍼링이 일단 이제 11월에 네. 그 이제 FMC 회의를 통해서 그쵸. 시작될 것이라 발표를 했다는 점이 일단 시장의 예상대로 맞았고요. 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시작될 거다 이렇게 좀 언급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일단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의 추석 연휴 동안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 관련된 그렇죠. 이슈인데요. 일단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하는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하고 또 연쇄 도산을 위해서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는지 예.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헝다그룹의 이제 파산 자체 그러니까 이제 로컬 리스크로만 끝날 걸로 보여지고요.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지금 전체 부채 대비 현재 그 헝다그룹의 단기 도래 그 이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채은행이 주채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제한적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제 일단 파생 상품이 또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중국 내부에 또 이제 이런 좀 여러 가지 이런 좀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네. 생긴 여러 가지 부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좀 연임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올림픽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상당히 좀 최악의 상황은 좀 제한적이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자체 문제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주 초반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그리고 주 후반에는 일단 미국의 그 부채 한도와 관련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보면은 일단 하원에서는 부채 한도가 일단 내년 그 12월까지 일단 유예하기로 좀 가결이 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연방 정부에 대해서 자금 지원도 할 걸로 예상되는데, 자, 문제는 좀 상원에서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들이 상당히 좀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게 좀 가결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로 인해서 일단 상당히 좀 미국의 정치권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혼란해질 걸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가결 안 되면 아무래도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고요. 셧다운이 된다면은 예. 아무래도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일단 셧다운이 시장 전체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은 일단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틀밖에 없었는데 이틀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마인드맵의 주제는 과연 어떤 주제로 가져왔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마인드맵은 네. 미디어 컨텐츠인데요. 근데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마인드맵 자료가 예. 제가 오늘 제 이메일에 제가 저장을 해가지고 네. 방송에 딱 표치됐는데 예. 저 메일에 저장이 갑자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마인드맵 보면서 주요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관련된 자료는 제가 유튜브로 좀 더 설명해 드리겠고 네. 그렇게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미디어 콘텐츠로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미디어 콘텐츠가 어제부터
이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그리고 또 데브 시스터즈 게임 종목들 게임이 너무 잘 갔었기 때문에 어제도 정말 이제 뉴스에 한 대미를 장식했었습니다. K 콘텐츠 정말 지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자 그럼 이쪽에서 자 우리가 옥석을 어떻게 가려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뭐 드라마가 지금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 내에서 콘텐츠 뭐 1위를 좀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좀 영향력이 맞습니다. 상당히 좀 큰 상황인데요. 아직 못 보셨나요? 네, 저는 오징어 게임 못 봤는데 혹시 네. 보셨나요? 저는 다 봤습니다. 아, 다 봤습니까? 예, 정말 1위 할 만한 이유가 예. 있을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네. 지금 육아를 하다 보니까 뭐 애를 좀 그렇죠. 케어하다 예. 보니까 혼자 이런 드라마를 보기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지금 오징어 게임을 해서 우리 국내 이런 콘텐츠 특히 뭐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OTT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러면서 최근에 이 콘텐츠주들이 좀 패러다임 변화로 해서 기대감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런 OTT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에서도 콘텐츠 활용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뭐 관련된 콘텐츠주들 특히 그렇죠. 뭐 뮤직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이 사실 시장에서 많은 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의 수요와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좀 진입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미디어 콘텐츠주는 그동안 뭐 연초에 한번 올랐다가 네. 최근에 좀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11월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 OTT가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일단 미디어 콘텐츠 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이제 콘텐츠 미디어 관련해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사실 이번에 단발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오징어 예. 게임이 오르면서 오늘도 사실 OTT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몇 개 좀 이어가긴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보면 넷플릭스 개봉 예정작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예. 그에 관련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까? 미디어 콘텐츠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 뭐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뭐 국내 그 드라마나 영화가 네. 세계적으로도 많은 그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그 OTT 쪽에 상당히 좀 높은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지금 보면은 뭐 북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개 분기 평균 한 0.4% 시장이 성장했는데 네. 저 뭐 아시아 지역은 분기 평균 한 5.5%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아 지역이 차별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드라마, K 드라마가 상당히 좀 높은 수요를 좀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 주제를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뭐 지금 보니까 뭐 동아시아 쪽에 뭐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그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네. 저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우리 뭐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인기 순위 10위 안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가 5개 내지 7개 드라마가 포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은 보지 못하셨고.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 정도로 인기가 있을까 봤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좀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OTT 업체들이 지금 아시아 지역이 좀 차별적으로 성장하는 데다가 그 중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이런 수요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콘텐츠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각될 만한 구간에 좀 진입했다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지금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나 뭐 아마존 그리고 애플 그리고 HBO 같은 이런 OTT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거점 지역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이런 좀 경쟁력은 상당히 좀 높아질 만한 구간이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K 콘텐츠에 대한 이런 좀 관심이 높아질 거고 우리 관련주들도 네.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차별적인 성장이 좀 기대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인드맵을 참 보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마인드맵에 이 K 콘텐츠 가치 상승에 관해서 이렇게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 넷플릭스의 텐트폴 작품 제작비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상반기부터 있었던 뭐 승리호 그리고 현재 이 콘텐츠의 신호탄을 좀 쐈다 할 수 있죠. DP, 오징어 게임 이 연속 흥행에 관한 이런 가치가 어떻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지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내용을 보면 글로벌 OTT의 우리 한국 진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 진출도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 업계에서는 네. 넷플릭스를 능가할 거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출시된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1억 2천만 명이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하고 있고, 즉 참고로 넷플릭스는 2억 900만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절반 정도의 좀 수준인데요. 근데 앞으로 뭐 디즈니 플러스는 저 넷플릭스를 충분히 좀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바로 특히 그 컨텐츠의 좀 차별화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자, 우리 뭐 한국에서 역대 흥행 그 외국 영화 순위 20위권 안에 네.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마블 시리즈, 스타워즈. 맞아요. 대표적이죠. 그렇죠. 뭐 저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영화들인데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뭐 좋아하는 영화들이 그 바로 이 디즈니 컨텐츠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만일에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면은 넷플릭스를 충분히 좀 뛰어넘지 않을까 보여지고. 네. 그래서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는 또 많은 좀 OTT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빙이나 웨이브 이런 OTT 업체들이 있는데요. 우리 국내 OTT 업체들도 디즈니의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 오리지널 그 드라마 콘텐츠들을 많이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크니까요. 네,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글로벌 OTT 한국 진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에 대한 수혜로 중소형 제작사에 대한 수요도 점점 커진다. 이런 내용도 현재 담겨져 있습니다. 마인드맵에. 자,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미래 모멘텀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가장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관련 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마인드맵의 가장 네. 핵심은 종목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뭐 종목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요 자료 중에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 위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고요. 네. 시간이 남으면 작은 글씨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은 바로 이제 J 컨텐트리인데요. 예. 네, J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J 지금 컨텐트리요? 예,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네. 지난 6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 뭐 지난해 5월에 그 넷플릭스와 3년간 약 20여 편의 JTBC 넷플릭스 동시 방영 드라마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넷플릭스향 오리지널 드라마도 연평균 한 2-3편 정도 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 있고 지난 8월 27일에는 그 DP라는 드라마를 그쵸. 좀 공개했는데요. 뭐 DP는 그 J 컨텐츠가 제작한 첫 번째 넷플릭스향 그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반응도 얻었고요. 앞으로 뭐 6편의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이제 제작할 예정이랍니다. 이런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리지널 드라마를 이렇게 좀 제작하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리지널 드라마가 중요한 이유는 오리지널 드라마는 좀 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마진율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뭐 분기별 실적의 이런 변동성도 많이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넷플릭스에 공급할 경우에 또 다른 OTT에도 제작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OTT향 매출도 좀 늘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뭐 J 컨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오리지널 제작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제작사들을 많이 좀 인수했고요. 예. 지금 보유 제작사가 13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뭐 제작 캐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다른 그 OTT 업체로의 공급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 종목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컨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 간의 꾸준한 순 매수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로 이제 관련주 첫 번째는 이제 J 콘텐츠였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무엇인가요? 일단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CJ ENM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요. 위직 스튜디오 이 메타버스 관련된지만 하지만 원래 제작을 했었던 업체 있고 자 그리고 애니플러스도 있고요. IMBC, 알로이스 등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많은데 자 두 번째로 체크해 주셨던 종목은 NEW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뉴인데요. 자, 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영화를 제작하고 뭐 투자 배급하는 그 본업을 주로 영위했었는데요. 최근에 종속 기업들을 통해서 뭐 드라마도 좀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음악이나 뭐 특수효과 VFX 같은 사업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자회사로 스튜디오 앤 유라는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뭐 드라마, 영화 콘텐츠를 좀 제작한 업체인데 신규 OTT 업체인 그 디즈니 플러스와 5년간 매년 그 한 편 이상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2편의 공급 작품이 확정되면서 예. 지난 8월부터 촬영을 시작했고요.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 한국에 본격 진출하면서 상당히 큰 수혜가 지금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한 작품은 이제 연말까지, 다른 작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매출에 인식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뉴의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가장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에 한 4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는데요. 예. 근데 하반기에는 58억 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 수급을 보시면은 투신 등 이런 기관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 최근에 뭐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에서 한나에서 계속 레벨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한 11,000원 정도의 이런 매물을 좀 예. 소화하고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한 14,000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되고요. 예. 그래서 뭐 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J 콘텐츠와 NEW를 봤고요. 최근 보면은 이 종목들 어제 이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OTT 관련 종목들이 이 부각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A 스토리도 그래서 어제부터 정말 많은 관심 받고 있었거든요. 예. 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제 10월에 지리산이라는 텐트폴 드라마가 이제 방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그 킹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지리산도 많이 좀 흥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높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지리산뿐만 아니라 이상한 변호사 그 우영우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빅마우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상당히 높은 기대감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TVN에 대한 그 국내 판권을 판매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IC 쪽에 글로벌 판권도 어느 좀 판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특히 뭐 기관에서는 금융 투자나 투신 쪽에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저점에서 한 단계씩 레벨업 시도가 계속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보시면 한 42,000원 정도의 단기 매물대가 있고요. 매물을 손다면은 원래 뭐 최고가 부근이 한 5만 원, 그러니까 네. 라운드 피지 가격 근처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J 콘텐츠리, NEW 뉴 그리고 A 스토리 세 종목을 봤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꼽은 탑픽은 J 컨텐츠입니다. 네, J 콘텐츠요. 아무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J 콘텐츠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리오프닝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좀 전에 제가 극장 사업을 말씀드리지 맞아요. 못했는데요. 네. 바로 이제 메가박스라는 극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위드 코로나에 관련된 지금 논의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극장에 좀 관객이 늘고, 그리고 극장에도 관객만 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매점도 이용하면서 팝콘도 먹을 수 있게 되면은 그때 우리 이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좀 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에 뭐 수급 면에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데요. 예. 지금 저점에서 계속 올라온 종목이니까 앞으로 뭐 지금 OTT향 이런 매출이 늘어나고 또 이제 오리지널 이런 콘텐츠를 많이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엔 그 오징어 게임처럼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 콘텐츠 산업 관련해서는 탑픽 종목은 바로 J 콘텐츠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인드맵을 통해서 오늘은 좀 시각보다는 구강으로 했던 마인드맵이었는데요. 자, 이 정말 좋은 자료거든요. 이 자료도 지금 밑에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샵 2034에 주머니 마인드맵이라고 보내시면은 또 이 자료를 다 받아보실 수 있고, 향후 이 미디어 콘텐츠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 주머니
주머니 마인드맵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미주머니 김